24년도에 분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스탠딩 바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평수는 10평 정도 되고 최고 월 매출은 2,500만 원 알카포네라는 제품이 있고 이건 저희 창작 메뉴인데 인기 상품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에스프레소고 자판기 커피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셨던 분들이 또 에스프레소를 추후에 또 구매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커피 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충분히 고민을 안 해보면 2중, 3중으로 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메뉴별로 잔을 추천을 하자고 하면은 카푸치노는 190ml 잔에 클래식 라떼는 이제 360ml고 작은 음료를 전개한다고 하면은 커피 머신을 좋은 걸 무리해서 살 바에는 그라인더를 무리해서 좋은 거를 새 거로 사는 게 맛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 그라인더는 꼭 좋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그라인더는 마이코닉의 EK43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우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4년차 서운기입니다.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매장은 총 2개 그리고 이제 작업실을 통해서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블루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블루리본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집 가이드, 비슷한 예로는 미슐랭, 감베르로소. 블루리본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알베르토라는 유명 이탈리아인이 유튜브 촬영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저희는 저희만의 커피를 하고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니까 최적화가 돼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실평수는 10평 정도 되고 보증금이 1천만 원,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5천에서 6천만 원, 장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정도 되고 최고 월 매출은 2,500만 원, 최고 일 매출은 160만 원, 월 평균 매출은 1,800만 원, 순수익은 20%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커피 메뉴는 10가지 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장사를 막상 하고 난 다음에 매출 데이터를 보면은 1번, 2번은 아메리카노 라떼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죠. 저희도 에스프레소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희 매출이나 판매 수량 보면 아메리카노나 라떼가 1등, 2등입니다. 매출 보정과 매장 운영은 라떼랑 아메리카노로 하시고 차베라 포인트 시그니처 메뉴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 메뉴 중에서 클래식이라는 카테고리로 별도로 묶어놓고 포장이 안 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음료들은 예열되지 않은 잔에 서빙됐을 때 온도를 잃어가면서 맛적인 거에 대한 손해가 너무 크다고 이제 생각과 판단을 해서 포장을 지향하는 편이고 클래식 카테고리에서는 알카포네라는 제품이 있고 이건 저희 창작 메뉴인데 초심자를 위한 에스프레소고 자판기 커피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가 맛없다고 하면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알카포네라는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에스프레소가 갖고 있는 향, 질감, 여운적인 것들을 편하게 공유하고 싶었던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걸 드셨던 분들이 먹을만 하네 싶으면은 또 에스프레소를 추후에 또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인기 상품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보통 오시면은 에스프레소 한 잔만 드시는 게 아니고 비슷한 것들을 한 잔씩 더 드시거나 그래서 평균 객단가가 7,000원 정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카페 기준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호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택가 안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차도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만 장사해도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9일은 되게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요. 2호점 같은 경우는 일주일은 장사해야지 월세가 나오죠. 엄청난 부채감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내가 돈이 있고 자금력이 있어서 폭발적으로 장사를 하겠다 싶으면 목 좋은 데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안정감 있고 오래 지속 가능하고 싶다 싶으면은 목이 좋지 않더라도 주택가나 이런 데서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매장만 운영하겠다고 하면 12평 내에 내가 로스팅까지 직접 하게 되면은 10평 후반대 납품을 내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싶으면은 최소한 20평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급수, 배수, 정기적인 것들은 꼭 철저하게 확인을 해라. 카페를 하게 되면 워낙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미리 전기를 좀 승합을 해서 여유 있게 전기를 작업하시는 것도 좋죠. 저희 1호점에서는 승합을 2번 진행을 해서 10평인데 20kg 전기가 들어옵니다. 가스 부분은 로스팅의 유무랑 화구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게 구체적으로 있으면은 유지보수나 금액적인 면에서 도시가스 있는 곳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저희 1호점 같은 경우는 급수가 1층으로 들어와서 저희 건물 그다음에 옆에 지하까지 다 같이 묶여서 씁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수도요금을 정산을 할 때 나눠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카페다 보니까 비율을 산정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애매하고 불편하죠. 카페를 하다 보면 커피 찌꺼기랑 여러 가지 이유로 연에 1에서 2회 정도 물난리가 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공사를 뭐 하루 이틀 더 한다고 하더라도 배수나 이런 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간 관련해서는 크게 3분할을 해서 설거지라든지 폐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손님들이 볼 수 없는 파티션 뒤에서 지금 작업을 했고 바에서 음료 제조랑 서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홀 공간에서 뭐 응대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면에 바를 설치를 해서 커피 바라는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높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찾아보면은 이탈리아 기준으로 근무자들
근로자들이 근무했을 높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된 것들이 있는데 한국적으로 가져왔을 때는 높이적인 부분에서 조금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토대로 185 기준의 가슴 정도 높이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좌석이 없습니다. 스탠딩 바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회전율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원형 스탠딩 바나 일자 긴 원테이블 형식의 바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정말 담백하게 커피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좌석을 놓지 않는 거는 업장을 준비하는 장소가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이라면 과감하게 입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종합 인테리어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인테리어에 조금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한 게 초기 투자 비용을 높게 측정하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었나. 꼭 필요한 부분들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몸으로 좀 뛰거나 발품 팔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반값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게 매장 운영하는 거 있을 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을 주고 싶어서 프레임레스 유리로 제작을 했고, 멘티칸 느낌을 주고 싶어서 고제 나무를 문 하부에 앞뒤로 부착을 해서 마감을 했고, 음료 한 2잔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테이블 설치했습니다. 키 컬러 선점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스타벅스 사이렌 녹색, 블루보틀 병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연상되는 것처럼 추후에 뭐 브랜드를 확장하거나 뭐 패키지를 만드는 데 있었을 때도 좀 통일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게 만들 수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장비라든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커피 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사실 경험과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이고 잔에 대해서는 많이 가치를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매장용과 테이크아웃 음모의 내용량을 저는 통일시키는 게 PE를 하는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최적화가 안 돼 있는 매장들이 너무 많아요. 잔 같은 경우는 한번 사입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고민을 안 해보면 2중, 3중으로 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시간 이후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메뉴별로 잔을 추천을 하자고 하면은 첫 번째로 카푸치노는 190ml 잔에 담겨야지 저는 클래식 카푸치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라떼 같은 경우는 카푸치노보다 내용량이 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360ml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도 360ml 머그잔에 서빙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카푸치노보다 더 작은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피콜로 이런 음료를 전개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작은 내용량의 잔들을 전개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커피바 컨셉이다 보니까 잔 음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모기잔이 굉장히 회전이 빨라야 하는데 식기세척기를 통해서 한 명분의 인건비를 탕감하고 있죠. 에스프레소 바, 커피 바 같이 매장용 잔을 많이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이오스라는 초음파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고, 2가지 로스터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숯불 로스터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스터기로는 싱글 오리진을 로스팅을 해서 브루잉이나 드립커피로 제공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태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친구로는 블렌딩된 원두를 로스팅을 하고 목적과 용도는 에스프레소, 납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라인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용도랑 목적을 선명히 한다. 에스프레소용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드립용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커피 머신을 좋은 걸 무리해서 살 바에는 그라인더를 무리해서 좋은 거를 새 거로 사는 게 맛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 그라인더는 꼭 좋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그라인더는 브루잉 같은 경우는 마이코닉의 EK43 숏 버전을 쓰고 있고, 후지로엘 제품도 쓰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로는 안핌의 SP2 제품과 맷저의 로버에스 제품, 피오렌자또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드리포트는 아날로그 커피를 하셨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동포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소형차나 경차를 탄다고 목적지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비싼 차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무리해서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는 매장들, 그런 공간에서는 하이엔드 제품을 써야지 문제없이 쭉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맞죠. 저도 하이엔드 머신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바스켓 사이즈가 54ml랑 58ml가 있어서 특정 어떤 맛을 선호하면은 54ml의 뎁스가 있는 커피 머신을 쓰시고, 조금 더 내가 맛의 어떤 길이감이라든지 다채로움을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보통은 이제 58ml짜리 커피 머신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커피 머신은 첫 번째로 라산마르코라는 회사의 에바클래스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54ml 커피 머신입니다. 커피 머신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슬레이어라고 이제 미국 회사고 911은 아닌데 약간 박스터 같은 느낌의 제품을 지금 쓰고 있고, 이 친구는 58ml 지름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납품이라든지 하이엔드 장비에 대한 또 숙련도를 위해서 좀 거국적으로 장비 사입을 했었고, 드리퍼를 구매할 때 장사하는 입장에서 파리오 V60 자체가 수출이 전체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회전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템퍼 같은 경우는 내가 A라는 커피 머신을 쓰면 거기에 따라오는 번들 템퍼를 좀 오랫동안 좀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는 추출을 도와주는 장비로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깨끗하고 나만의 리듬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름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하시면 50kg짜리를 하시는 게 좋고, 비싼 건 호시잡기도 있는데 청소가 힘들고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 브랜드 중에 브레마라는 제품을 저희는 쓰고 있는데, 국산이랑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 좀 타협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 그래도 순냉이랑 공냉이 있는데 저희는 순냉 제품을 쓰고 있어요. 공냉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기가 투입되고 뜨거운 공기가 나가니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매장을 할 때는 여유 공간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잔고장이 좀 많아요. 잔고장 싫어하시면 순냉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는 게 1200 냉장 냉동이랑 900짜리 냉장고가 있는데, 선택할 때 단냉이랑 직냉이 있는데 단냉이 가격이 조금 더 있고 성에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플레이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충분히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들과 통일성 있는 이미지를 조금 많이 고려를 해서 짧고 담백하게 좀 피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